아버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하지만 강영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할인의 티셔츠 위를 훑어보며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여자였다면서? 그럼 나한테도 잘해야지. 같은 여성이지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할인은 전혀 다른 경험을 했었습니다. 남편 지훈의 품 안에서 그녀는 마치 꽃잎이 되어 바람에 흔들렸고 그의 입술이 자신의 꽃밭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때 온몸에 퍼지는 쾌감의 물결을 느꼈었습니다. 사랑과 폭력, 천국과 지옥.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과연 무엇이 그녀를 지켜주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진정 그녀의 편이 되어 주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 연변에서 온 29살 여성 리하린의 몸과 마음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29살 리하린은 중국 연변에서 온 새댁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아침마다 배추밭으로 나가 시어머니 오말순과 함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도 허리가 아파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이거 좀 들고 와. 시어머니의 부름에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말이 아직 서툴렀지만 시어머니의 표정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 1-2 저녁 식사 시간. 강지우는 할인에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할인아, 이거 많이 먹어. 엄마가 너 생각해서 만든 거야. 할인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강영호의 시선이 자신을 훑어보는 것을 느낄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할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6살 정도 된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할인의 딸 리티안. 중국 보육원에 맡겨둔 채 한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매일 밤 사진을 바라보며 할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티아나, 엄마가 빨리 너를 데리러 갈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 앞에서 할인은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 감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할인은 평소처럼 마을 슈퍼에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슈퍼 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원한 냉장고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할인은 서둘러 생필품을 골라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술에 취한 듯 흔들거리고 있는 슈퍼 주인 최만석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허, 중국에서 온 그 처자 아닌가? 탁한 목소리가 할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할인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고 심장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당황한 나머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최만석은 비틀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할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흐릿한 눈빛은 위험하게 번들거렸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 많이 외롭지? 여기서 남자라도 하나 사귀면 좋잖아. 응. 최만석의 탁한 숨결과 술 냄새가 가까워질수록 할인의 가슴 속 불안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건만 사고 갈 거예요. 할인의 말에 최만석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할인의 셔츠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할인은 불쾌함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바짝 굳어갔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움이 많구먼. 여기 와서 인심도 좀 쓰고 그래야 서로 정붙이고 살지 않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만석은 갑자기 할인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피부에 닿는 순간 차갑고 서늘한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할인은 필사적으로 팔을 빼내려 했지만 최만석의 거친 힘 앞에서 그녀의 몸부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할인의 눈에는 두려움으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잠깐 이야기 좀 하자니까 왜 이래? 응?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지훈이 왔네. 나 그냥 세댁하고 인사하는 거야. 그만하세요. 할인아, 우리 가자. 지훈은 할인의 손을 잡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할인은 지훈의 따뜻한 손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지훈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별말 안 해도 돼. 다음부턴 내가 같이 가줄게. 하지만 할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모두 선의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길을 걸으며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숨겨둔 과거가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을까요? 며칠 후 오말수는 마을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국제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무당님, 우리 집에 중국 며느리가 왔는데 괜찮을까요? 무당은 점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며느리, 꼬리가 긴 여자야. 숨기고 있는 게 많아. 집안에 큰 화를 몰고 올 거야. 오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전부터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말순은 할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할인아, 너 진짜 과거에 숨기는 거 없어?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당님이 그러는데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더라. 우리 집안에 화를 몰고 온다고. 그날 밤 할인은 홀로 방에서 울었습니다.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 성폭력을 당해 낳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것,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어 자신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뭔가 고민이 있어?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 그날 밤 지훈은 조심스럽게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지훈은 더욱 부드럽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나한테 기대도 돼. 지훈의 따뜻한 손길이 할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할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할인의 이마에, 뺨에, 그리고 목덜미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품 안에서 그녀는 마치 꽃잎이 되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할인의 꽃밭에서 자유로이 움직였고 그녀의 몸은 마치 악기가 되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말랐던 그녀 마음의 꽃밭도 어느샌가 촉촉히 젖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지훈의 손이 할인의 허리를 감싸며 더 깊은 곳으로 향했고 할인은 그의 터치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가뭄에 목마른 돼지가 단비를 맞는 것처럼
할인의 몸 전체가 지훈의 사랑에 반응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할인은 지훈의 따뜻한 체온에 몸을 맡기며 그의 리듬에 맞춰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은 마치 새벽 숲에서 울리는 새소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할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전율은 마치 봄날의 햇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서지듯 그녀의 온몸에 퍼지는 쾌감의 물결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지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지훈도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국 생활이 아직 어색해서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한 달 후 할인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여성폭력상담센터의 정하경 팀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경이에요. 여성폭력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경의 따뜻한 미소에 할인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인이에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어려운 점은 없어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상담센터에서 하경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중국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요. 하경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인 씨,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공포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용기예요. 하지만 남편이 알면 저를 떠날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과거를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할인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경은 할인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할인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할인의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아버지 강영호가 할인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할인아, 이것 좀 봐. 강영호는 할인의 딸 사진과 함께 중국에서 온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숨기고 있던 게 이거야? 아버지, 그건 베트남에서 애를 낳고 와서 우리 집안을 속였다는 거지.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보육원에. 강영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할인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성폭행? 그런 말을 누가 믿겠어? 내가 그런 여자였다면서? 강영호의 시선이 할인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할인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진, 지훈이가 봐도 되겠어? 아니면 강영호의 손이 할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할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후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더운 오후 할인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땀에 젖어 달라붙은 티셔츠가 피부 위로 끈적하게 밀착되어 불편함을 느끼며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인아,
이렇게 더운 날 혼자 일하면 안 힘들어? 강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리는 무의식적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강영호의 시선이 젖어 달라붙은 자신의 티셔츠 위를 천천히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리는 불안감을 애써 숨기며 어색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익숙해져서요. 강영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늘이 하린을 덮자 하린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쓰러지면 큰일 나잖아. 강영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하린의 어깨를 아주 짧게 두드렸습니다. 땀에 젖은 피부에 그의 손이 스친 순간 하린은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지훈과 오말순이 반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강영호의 손이 식탁 아래로 슬며시 움직였습니다. 하린의 무릎 위에 올라온 그의 손. 하린은 깜짝 놀라 몸을 사렸지만 강영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영호가 하린을 불렀습니다. 하린아, 허리가 아픈데 좀 눌러줄 수 있어? 방으로 들어간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강영호의 등을 주물렀습니다. 그러자 강영호가 갑자기 돌아서며 하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린아. 내 손이 참 부드럽네. 강영호의 시선이 하린의 얼굴에서 목덜미로 그리고 더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하린은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긴장감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왜 그래? 우리 사이잖아. 그 사진 일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야. 하린은 울음을 참으며 버텼습니다.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말순이 하린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당님 말이 맞았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잖아. 지훈은 어머니와 하린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엄마, 하린이도 피해자예요. 피해자고 뭐고 우리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 이런 여자와 어떻게 같이 살아? 하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전화 갈게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이 하린을 붙잡았습니다. 하린아, 가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지훈 씨도 저를 믿지 않잖아요.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냐고 했잖아요. 하린은 마을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린은 정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경 씨, 도와주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협박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 갈게요. 하경은 달려와 하린을 위로했습니다. 하린 씨, 이제 신고해야 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당신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영호에 대한 성폭력 및 협박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린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 김나연이 하린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영호 씨는 제 과거를 빌미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받았습니까? 하린은 용기를 내어 답했습니다. 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거부하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제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지훈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하린의 진짜 고통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영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며느리를 훈계한 것일 뿐입니다. 하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누구도 어디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영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지훈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너무 약했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찾으러 가야 해요. 한 달 후, 하린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중국행 항공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경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하린 씨, 연락 꼭 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하경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린은 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5년 만에 아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연변에 도착한 하린은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하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자신의 딸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보육원 앞에 도착한 하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6살 아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하린은 아니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하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나,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하린은 아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린의 모습이었습니다. 내레이션 하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린은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